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님입니다. 자, 어때? 오늘 잘 보셨습니까? 뭐 오늘 좀 잘 봤든 또 잘 보지 못했든 여러분들 거기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이 끝났잖아요. 일단 지방직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끝까지 봤었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남은 지방직에서 더 좋은 점수를 맞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 목표니까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잘 따져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오늘은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푹 쉬시면서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결국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랄라 나영안의 9급 9까지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올해 문제가 작년의 문제와 비교해서 어려웠냐 쉬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제까지 좀 장수를 하셨거나 좀 오랜 동안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내공이 있었던, 이렇게 한 제시라든지 한 3시라든지 하셨던 분들은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시생들은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어요 라고 여러분 반응을 했어요.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 보면은, 지금 왜 어렵다고 반응을 했냐라고 보시면은 약간 사료 자체가 조금은 약간 낯설고 좀 어려운 사료가 있었어요. 이런 사료를 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답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어렵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몇 번이 나왔냐? 바로 13번과 14번이 아마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를 갖다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어려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문항 두 개를 13번 13 그리고 13 14 이 두 문제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안 해. 왜 도복을 입고 나왔냐? 이 도복은 제가 어렸을 때 이 태권도를 갖다가 열심히 했던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태권도 1도 안 했다. 1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태권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태권도복은 없었고 우리 실장님의 자제분이 놀랬다니까 진짜. 태권도가 4급이 아니고 4단이래. 4.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태권도복을 좀 빌렸는데 내가 이제 태권도복을 입고서 내가 이제 물었거든. 나 태권도 했다니까 시장님이 태권도 안 했다는 것 같은 거예요. 태권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다는데 뭐 1도 몰라. 사람이 이게 통찰력이 없어. 했거든. 언제? 노란띠까지. 노란띠까지 했다. 그래서 오늘 태권도복을 입고 온 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총평하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할 수 있다. 이미 시험은 끝났지만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거 좀 보여줄까? 이거 보이나? 이거 검은 띠? 검은 띠 한번 다뤄보는 게 소원이었어.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보통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면은 보통 이렇게 좀 웃고 이런데 우리 감독님 진짜 좀 최강적이야. 표정에 변화가 없어. 저런 분 좀 신기하긴 해. 어쨌든 우리 나들이 형들은 좀 이거 보면서 좀 웃으면서, 오늘 제가 그냥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거는 좀 웃자. 좀 시험 끝났으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릴렉스 하자는 의미에서 이 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전근대사 11문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도 보면 전근대사가 12문항, 13문항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근현대사가 보통 7문항이 나왔는데 보세요. 이 통합문항 한 문항도 엄밀히 말하면 근현대사 문항이야. 왜냐면 답이 근현대사 선지를 알아야만 푸는 선지였거든. 그래서 이걸 엄밀히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바로 근현대사가 8문항, 전근대사 11문항이지만 사실상은 엄밀히 따지면 근현대사 9문항, 전근대사 11문항. 엄청난 변화예요. 작년에 비해서 근현대사가 2문항이나 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결국 지금에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근현대사 문제를 굉장히 늘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근대사, 근현대사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각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제별로 한번 보니까 뭐 압도적이야. 정치사가 무려 13문항, 선사 1문항, 문화사, 경제사 3문항, 사회사 빵. 다시 얘기해서 경제, 사회사, 문화사는
실질적으로 다 합쳐봐야 6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다? 항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6문제나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방직에서 또는 이 총평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를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와 정치사를 무조건 먼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문화사가 빵 되는 경우 되게 많았다. 근데 요즘은 문화사가 매번 의외로 한 2-3문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화사에 관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얼만큼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것만을 고민해요. 정말 이것만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앞에 있는 기본 강의도 있고요, 뭐 심화 강의도 있고, 뭐 문제풀이도 있고, 그거 다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좀 기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항상 랄라 나영원 선생은 마지막 찍기 작도 특강을 갖다가 매년 합니다. 매년. 근데 이번 작도 특강은 특별히 교재를 갖다가 25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의도 뭐 10시간 작도 특강 10시간이 작도 특강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딱 2시간 동안만 여러분과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놀라지 마. 빨리 여러분 옆에 목 잡고 놀라면 큰일 난다 진짜. 작도 특강 딱 2시간 만에. 이거 딱 적중률 100%예요. 진짜로. 딱 2시간 강의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가 몇 페이지야? 25페이지밖에 안 돼. 25페이지도 굉장히 듬성듬성한 자료에서 모두 적중했다는 거. 그리고 작도 특강에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뻥 아니야 이런데 여러분 이미 자료는 저희 카페 가시면 미리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거짓말해 뭐해요. 진짜로. 쪽팔리잖아. 갑바가 있지. 쪽팔려. 그래 갑바가 있지. 갑바가 있다. 껌띠다. 무시하지 마. 그래서 14문제가 적중됐는데 오늘 14문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 이거 총평이지. 나영원 선생님 그 찍기 그 적중 축하연 이걸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문제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요번 주말에 이 홍보 영상,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걸 적중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할 거니까요. 네, 그걸 후에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뻥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께서 얼만큼 노력을 통해서 이걸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제가 1번부터는 왜 보여주냐면 항상 1번이 문제 풀면서 첫 번째 문제거든. 여기서부터 딱 적중을 하니까 나 오늘 전화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해준 거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카톡을 좀 보여준 그런데 카톡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차라리 찍신이라고 하세요. 찍신이 뭐야? 찍기신. 찍기신이라고 말해라. 학생들이 막 그렇게 글 올려주고 해서 너무 힘이 났고요. 제가 올해 청동기하면 초기철기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요 비파형동검 요렇게 해서 이게 작도특강 몇 페이지? 1페이지에 딱 여기 파란색으로 내가 이미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별표까지 쳐서 여기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파트가 중심으로 나올 거야를 또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적중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학생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쉬운 문제만 적중하면 뭐냐 이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몇 번 했어? 13번하고 뭐라고? 14번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가장 어려웠던 문항 2문항 말씀드렸잖아요. 그 2문항도 이번에 다 적중했어요. 제가 올해 예속 논쟁 안 나면 내 손을 자르진 않고 손톱을 자른다 얘기했었거든. 손톱을 잘라주겠다 했는데 예속 논쟁 내가 나온다고 했거든. 내가 진짜 예속 논쟁 오늘 꼭 나온다 얘기했거든. 진짜로. 그런데 예속 논쟁이 10페이지 자료에서 딱 적중돼서 이게 똑같이 나왔던 거지. 그래서 예속 논쟁도 어려웠던 문항인데 적중을 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제사도 그래요. 되게 많거든. 근데 경제사에서 나오면 무조건 수치제도 대동법이다. 그리고 오답으로는 바로 균역법에 관한 오답을 대동법에 집어넣을 확률이 되게 높다 했는데 대동법 문제 나왔고요. 오답은 바로 균역법에 대한 결작을 오답으로 똑같아.
이거 누가 보면 저기 문제 유출 아니야, 씨. 야, 나영호 선생님 돈 주고 문제 유출 이미 야 이거 철컹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유 씨. 나 잡혀가? 아니야 형. 형 내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니까. 내가 뭘 했냐면 요번에 내가 올해 감이 좋다고 했거든. 내가 진짜 많이 찍었을 때 18개까지 맞춰본 적이 있어. 그때는 진짜 나도 너무 놀랬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번에도 감이 좋았던 게 14문항. 절대 쉽지 않아. 2시간 강의에서 14문항 맞췄으면 잘한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이것도 어려웠던 문제인데 현대사 문제였어요. 현대사 문제인데 뭐 박정희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이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브라운 각서도 박정희 정부가 집권했을 때고 3.1 민주구국선언도 박정희 정부가 집권했을 때라고. 그런데 딱 정확히 민주구국선언과 브라운 각서가 나온 거야. 브라운 각서가 먼저니까 당연히 브라운 각서 고르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문제가 또 적중됐다는 거. 예? 자료 24페이지 적중. 그 다음에 요번에 13번 문제 또 적중.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외로도 적중이 진짜 많이 된 건 제가 후에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배포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 2문항을 풀어보겠죠. 자, 이걸 학생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기억해. 항상 사료가 어려우면 항상 정답은 의외의 아주 쉬운 뭡니까? 하나의 비법과 하나의 그 푸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료가 어려울수록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해법은 의외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단순한 곳에 있다는 거야. 먼저 미출친 나가 집권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출 주도형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으로 바꾼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다 수출 주도형 나름대로의 경제개발이에요. 그럼 이거 경제개발이 나오면 이거 박정희겠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야 나 이거 지금 제1의 수출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박정희란 건 알았다고. 근데 박정희가 집권하여 추진한, 박정희가 집권했다라는 얘기는 박정희가 등장한 이유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3.1 민주국선도 박정희, 베트남 파병도 박정희예요. 근데 이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승만. 그러니까 이건 빼버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한 건 뭐 여러 번 있었어. 그런데 이거는 박정희 때는 없었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2번과 4번인데 얘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답 몇 번이다? 답은 4번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제1의 수출의 날을 모르는 거다. 이거 안 가리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경제개발에 가는 건 박정희인데 박정희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는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수출의 날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형. 이해 갔죠 형? 이 수출의 날에 꽂히시면 절대 안 돼. 그럼 앞으로도 공부의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방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이거 봐봐.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해. 무슨 아버지의 이은 정체이지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지금 붕당을 물었어. 붕당 물어보면 서인, 남인, 북인 중에 하나인데 예속 논쟁에 관한 거니까 무조건 서인 아니면 남인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돼. 3년을 입는 거에 대한 얘기했어. 여기서 문제 보면 우리가 3년을 입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3년복을 입는 이유는 이런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복을 입는 거에 대한 까닭에 대한 이유를 한 건데 그 까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년복을 주장한 사람은 딱 하나야. 누구라고? 남인이지.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나영환 선생님 강의를 듣는지 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영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3년복을 입은 게 누구야? 남이야 남인. 그럼 남인을 고르라 이거지.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 막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정체이지 첫째이기 때문에 참제 3년복 전중조사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막 쓴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복장을 입은 건 누구야? 이건 남인이다. 이렇게 한 거. 남인 골라 남인. 기상으로 정권을 남인. 인조반정을 주서 집권 세력이 됐다. 이게 서인. 이와 성은 서인. 그러니까 니은하고 니을이 아니니까 정조식의 탕평정치 한 축을 이뤘는 일을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니은하고 니을은 확실히 아니니까 다 몇 번이다? 2번 정답. 이렇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오답을 제껴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요. 좀 어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번 찍기 특강에도 얘기했어. 뭐라고 했냐면
국가직 문제 스타일은 항상 어느 축과 어느 축 사이에 항상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세요? 아니면 그 시기 이후의 사건을 고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런 문제 스타일에 대비해야 된다. 내가 요것도 영상 그대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야. 진짜야. 국가직은 어느 구간과 어느 구간 사이를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평양 전쟁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 태평양 전쟁이라 안 나고 진주만 기습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만주사변과 태평양 전쟁 사이를 골라라 이거야. 소학교는 3차 조선교육령 때 소학교니까 여기로 들어가 맞고, 한국시민 서삼성도 맞고, 쌍송보 전투도 30년 되니까 맞는데, 제국신문은 쉽지 않아. 제국은 뭐야? 제국신문은 바로 광무개혁시기 때 만들어진 신문이야. 그래서 1910년에 폐간됐기 때문에 3번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항,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요즘 국가직 스타일은 국가 스타일, 이런 스타일 문제에 익숙하라. 이런 문제 스타일은 앞으로도 지방직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니까 이런 걸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적중한 것도 알았어. 그리고 국가직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어떻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how to study,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여기에 포커스를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많이 적중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선생님이 지금 적중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하냐고.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왜? 우리 아직에게 우리는 모든 게 끝나진 않았어요. 우린 지방직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낯선 지문의 해석 능력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제1의 출애날? 낯설어. 정체? 낯설어. 하지만 그런 낯선 선지에는 반드시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걸 해석 능력을 향상하자. 그리고 두 번째, 연도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구간과 어느 구간 사이의 연도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 또 선후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지방직에도 얼마나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자. 그러나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카페 오시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선생님, 인물사 특강 안 해주시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답변도 있어. 인물사는 지방직에서 나오고 국가직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방직 대비 때 인물사 특강을 해줄 거니까 국가직에는 인물사를 보지 말자. 그러니까 뭐 영원히 보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걸 먼저 우선적으로 보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한 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인물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니까요.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지방직에서는 여러분 아세요? 인물사 작년에도 제가 인물사 지방직에 되게 많이 나온다 했거든. 작년 지방직 인물사 몇 문제 나온 줄 아세요? 3문항 나왔다고. 올해도 아무리 안 나도 한 문항에서 2문항은 나와요. 그래서 지방직은 인물사 반드시 점검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시험을 보면서 물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신 분도 있고요. 자기 실력에 비해서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낯설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자료에 접했을 때, 또 낯선 거리에 결국 떨어뜨렸을 때 우리 뇌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20분 안에 국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영어라든지 행정법도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낯설고 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게 나오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나 당황해서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평소에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도 항상 이런 낯선 유형을 자꾸 문제에 접해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당황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되지 막상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실제로 시험에 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우리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았을 때 우리 한국사회 공부 방법은 지금 인물사 문제, 그리고 이런 낯선 선지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발문을 보자,
또는 키워드에 정확하게 키워드에 집착하자. 그리고 이런 낯선 유형에도 좀 당황하지 않는 멘탈. 이런 멘탈을 계속적으로 케어하고 길러나가는 것이 여러분 지방직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설사 조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아직 끝난 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방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2023학년도 바로 한국사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직에서 더 좋은 강의로 한번 만나볼 거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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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